안녕하세요. 제가 김영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늦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강의하는 중간에라도 이거 꼭 지금 물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손 들고 말씀 주시고요. 끝나고 제가 이제 질문 받을 시간 조금 가질 거니까요. 네, 그때 이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가족분이나 환자분 본인이 이식을 이미 받으셨거나 혹은 받으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TV에서 많이 봤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간 경변을 앓고 계시거나 이제 혹은 이식을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 많이 있을 정도로 주위에서 조금 종종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간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뭐 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 아니면 술 또는 약물 아니면 유전 질환 또는 면역 질환 등에 의해서 간이 조금씩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간염에서 그다음에 좀 더 진행을 하면 간 경변 또는 간 경화라고 많이 알고 계신 간이 좀 딱딱해지면서 이제 진행성 간경변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중간에 간암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 경변은 말 그대로 딱딱해지는 거예요. 간이 굉장히 이제 수술자에서 만져보면 두부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간경변이나 좀 진행하시는 분들을 수술자에서 보면 정말 딱딱하게 만져질 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 중에 이제 간암 같은 것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먼저 간이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경변이 있든 아니면 간암이 있든 병든 간을 제거해내고 건강한 간으로 바꿔주는 수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런 이제 간을 드러내고 원래 있던 자리에 그렇게 뇌사자 간이식으로 해서 통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생체 간이식을 하는 경우는 그 중에 일부 요거는 이제 우측간이 들어간 경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좌측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먼저 간세포암에 대해서의 간이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수술은 암이 있는 고기만 딱 떼내는 거를 이제 저희가 수술이라 하고 색전술이라고 하는 거는 간암에 있는 암세포들도 피로 이제 영양분이랑 피를 받아서 먹고 사는데 그 받는 피가 못 가게 목을 졸라주고 거기에 항암제로 쏴주고 막아주는 게 색전술이에요. 그리고 알코올 주입술은 이제 알코올을 암이 있는 거기다 이제 넣어서 이 암세포를 쉽게 말씀드리면 말라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는데 고주파 치료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암덩어리에다가 고주파를 쏴서 열로 태워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간이식은 요 이제 암덩어리를 포함한 간 전체를 드러내서 없애주는 거고요. 그래서 항암 효과를 보면 수술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잘 드러냈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100% 없애는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단 그 옆에 검사에서 안 나타나는 짜잘한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남을 수는 있죠. 그런 여지는 있고요. 나머지 이제 색전술이나 알코올 주입술이나 이런 거는 100%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알코올 주입술이나 아니면 고주파 같은 경우는 크기가 아주 작은 암 같은 경우는 그 치료만으로도 일단 그 자체는 없앨 수는 있고요. 그리고 간이식 같은 경우는 사실 100%라고 쓰기는 했는데 일단 있던 거 자체는 없앨 수 있어요. 100% 간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피 속에 떠돌고 있는 간암 세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검사에서 나오거나 어디를 자리 잡고 그러지는 않고 있고 그냥 암세포 덩어리들이 조금 이제 피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여차하면 재발을 일으키거나 전이를 일으키거나 할 여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간이식을 해서 간 자체는 없앴지만 새로 들어온 간에 얘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재발을 하고 할 여지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100%라고 하기는 했지만 100%라고 꼭 모든 경우에 장담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여기 간 재발 방지를 위한 제거 효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수술로 원래 있던 거는 없앴더라도 원래 비형 간염이나 이제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체가
간암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간에 언제든지 간암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놈은 없앴지만 이제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은 갖고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간이식의 경우도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이제 그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제 다시 떠돌던 피 속에 떠돌던 것들이 이식된 간에 들어와서 이제 재발을 일으킬 수는 있고요. 간 기능의 경우는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나서 간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인데 수술을 하고 나면 간 기능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전신마취하고 수술하고 하니까. 근데 요중에 간이식이라는 거는 물론 큰 수술을 하긴 하지만 원래 병든 간 자체를 없애고 새로 건강한 간을 넣어줬기 때문에 초기 자리 잡을 동안은 조금 얘가 시들시들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간 기능을 회복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는 B형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면 그 자체가 전신마취하고 하는 것 때문에 간 기능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간이식의 경우는 B형 간염을 가장 흔한 B형 간염을 예를 들면 이제 B형 간염에 걸렸던 간 자체를 없애주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효과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피 속을 떠돌고 있던 것들이 다시 재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식하고 나면 예방하는 그 항체 주사도 맞고 그 항바이러스제도 먹고 이런 이제 처치들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간이식의 합병증인데 간이식의 전반적인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 이제 그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이식의 역할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간이식을 고려하는 분들은 간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간 기능이 아주 저하돼 있거나 아니면 간암이 있으신 경우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이 간이 없으면 당장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의 생명을 살려드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간이 영어로 하면 저희가 이제 리버라고 부르는데 LIVE에 R이 붙은 거예요. 그거는 영어를 잠깐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라이브가 삶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게 해주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영어로 간을 리버라고 해요. 그 정도로 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간이식은 그거를 이제 새로운 간으로 대체해준다 그런 의미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1988년에 서울대병원의 김수대 교수님이 한국에서 최초로 간이식을 성공을 했었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작년에 25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그리고 간이식 받은 분들, 관련된 분들, 또 서영식 교수님 포함해서 이제 그 히말라야 등반을 한 적이 있고요. 현재 이제 저희 병원의 간이식 팀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돼 있잖아요. 저희 수술하는 외과 의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간이식은 여러 분과, 여러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제 그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가 저희 외과 교수님들, 뭐 여러 연구 간호사님들, 피해 간호사님들, 저희 전임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의료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장기이식 센터 교수님들, 이식 코디네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과의 간 담당하시는 내과 선생님들,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 뭐 신경과, 감염내과, 재활의학과, 뭐 순환기내과, 그 다음에 마취과 선생님들, 병리과, 뭐 여러 분과 선생님들이 다 중요하고요. 또 이제 간이식 후에 합병증이 생겼을 때 특히 저희랑 같이 협진이 이루어져야 되는 영상의학과의 그 혈관 쪽이나 중재 좀 해주시는 선생님들.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 분과의 선생님들이 다 같이 관련이 돼서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식을 받으시면 일반적으로는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한 3, 4일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으시고 그 후에는 최근에는 보통 2주 전후에서 별 문제 없으시면 퇴원까지 가시는데요. 1개월 이내로 보통은 병동에서 입원 치료하시다가 이제 퇴원을 하시고요. 3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일상생활 조금씩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사회생활 적응하는 기간이 이제 따를 거고요. 요거는 물론 환자분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 간 이식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쪽으로 이제 옮겨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식한 간이, 이식표는 이식받은 간을 의미하는데 그 간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괜찮은 간이었어도 이식 후에 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식받은 간이 다시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남의 몸에 있던 게 내 몸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저희가 면역제제를 쓰고 해도 그런 거부 반응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수술 후 초기에는 선망이나 수술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술 후 합병증들이 3개월 이내에는 좀 더 생길 수 있고요. 각종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바이러스 감염, 이런 이제 감염 문제가 계속 따라오고요. 그 이유는 남의 몸에 있던 거를 내 몸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면역업제를 계속 쓰셔야 하는데, 이 면역업제제는 간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다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이런 거랑 면역계가 싸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억제하기 때문에 감염 문제가 항상 이제 따라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식하시고 3개월이 지나면 담독의 합병증들이 차츰 생기기 시작하세요. 이제 말씀을 조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고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담독의 합병증은 간이식하신 분들한테 조금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고요.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질환, 비형간염, C형간염 아니면 간암 같은 거에 재발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간이식 후 합병증은 이제 굵직하게만 추리면 이렇게 추릴 수가 있고요. 수술 후 합병증, 거부 반응 및 면역제제 관련된 합병증, 감염, 원발성 이식병 기능 부전, 말이 어려운데요. 이식받은 간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들이 생길 수 있고, 이 암은 간암의 재발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면역제제를 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일반적인 암에 대한 위험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간 질환을 일으켰던 원인 질환이 재발하는 경우, 그다음에 기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 후 합병증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있던 간을 드러내고 간을 새로 넣어준다 그러면 수술할 때 저희가 간만 딱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흔히 알고 계신 동맥, 정맥 이런 건데요. 간은 동맥 같은 구조를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간 문맥이라는 건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그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장으로 흡수돼서 일단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요. 온몸으로 가기 전에. 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간 문맥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동맥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각종 영양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약이나 이제 몸에 위한 노폐물 같은 것도 일단 흡수된 거는 간을 거쳐가요. 그래서 이제 간이 그래서 해독작용도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그렇고요. 그래서 간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구조, 간 동맥, 간 문맥, 그 다음에 이제 간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그렇고요. 간에서 이제 들어갔던 피가 다시 빠져나와야 되는 그게 간 정맥이에요. 간에서 나온 피는 간 정맥을 통해서 나와서 바로 대정맥, 큰 정맥으로 나와서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런 혈관들을 연결을 해줘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간의 담도 구조예요. 간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만들어진 담즙들이 자잘한 담도들로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모여서 여기 보이는 녹색들 담도로 모여서 이제 이 담도를 따고 쭉 내려가서 십이지장으로 갔다가 이제 장으로 가요. 그래서 음식물 소화에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나오는 길이지만 주변에 간으로 들어간 동맥이나 간 문맥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간을 넣어주고 거기에 반드시 이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구조를 다 연결을 해줘야 돼요. 원래 길로. 그래서 들어갈 거 들어가고 나올 거 나오게. 그게 이제 수술 과정의 전부인데, 저희가 간을 넣고 있던 길을 연결해 주다 보면 원래 있던 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걸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혈관이든 담도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연결해 준 게 문제가 되려면
좀 헐겁게 연결이 돼서 어디가 샌다 할 수가 있죠. 구멍이 나거나 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좁아지거나 좁아지는 게 안에 혈전 같은 게 차다가 막히거나 이제 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먼저 담도합병증을 말씀을 드릴게요. 담도는 흔히 이식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골칫거리인데 그 이유는 담도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간에 있는 다른 간 실질이나 이런 거는 간 동맥에서도 피를 받고 간 문맥에서도 피를 받아요. 두 군데서 피를 받으니까 조금 여력이 있는데 간 담도는 간 동맥에서만 피를 받아요. 간 동맥은 굉장히 작은 구조고 저희가 이식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먼저 연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이에 연결이 안 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간 동맥은 조금 취약한 간 동맥에서 피가 가는 게 좀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도가 화열성 손상을 입는다거나 쉽게 말씀드리면 피를 수술하면서 잘 못 받아서 일자로 좀 손상받을 가능성이 다른 놈들보다 좀 더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좁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잘 꼬맨다고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좁아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이제 이식을 받기 전에 담도 관련된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이식을 하고 담도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적게 보고 하는 데는 5명 하면 한두 명. 그래서 20-30%는 담도합병증이 누구나 생기실 수가 있고요. 많이 보고하는 데는 50-60%까지도 보고를 해요. 그래서 2명 중에 1명꼴로 생기는 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골칫거리가 되는데 증상은 담도가 좁아지면 담즙이 제대로 못 내려가면서 황달이 생기거나 몸이 다시 노래지고 몸이 가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냐? 과거에는 수술을 다 해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영상의학과에서 좁아진 데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넓히거나 넓힌 걸 유지할 수 있게 관을 넣어놓거나 거기가 막혔다 그러면 다른 새길로 빼주거나 이런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적으로 이제 입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좁아진 데를 넓히거나 관을 넣어놓거나 이런 시술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담도 관련된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간이 다시 딱딱해지는 간 병변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이제 요것 때문에 재이식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건 이제 담도가 좁아진 모양이고요. 그 후에 이제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담도합병증을 치료할 때는 이렇게 겉에서 관을 꽂거나 아니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하거나 이런 이제 좁아진 담도에 요 관을 거치하면서 이제 넓힌 거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합병증으로 간 동맥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앞서 다시 이제 말씀드린 게 내내 적용이 돼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29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가늘거든요. 이 동맥이 1-2mm밖에 안 돼요. 직경이. 그래서 병원에 따라서는 미세 현미경을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확대되는 안경을 쓰고 그냥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식 후 초기에 재이식을 해야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과거 문제고요. 최근에는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해서 가장 흔한 원인에서 조금 밀려나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간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가 덜 가게 되잖아요. 간이 피를 못 받으니까 간 실질도 조금 손상을 입으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특히 간 동맥에서만 피를 받아야 되는 그 담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맥이 문제가 생기는 건 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이렇게 추후에 지속적인 말썽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냐? 동맥이 샌다. 그러면 출혈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재출혈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좁아졌다. 근데 29 초기에 좁아지거나 왔다 갔다 하던 피가 피딱지를 형성하면서 딱 막아버렸다. 그러면 바로 수술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29에 저희가 재수술을 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간 동맥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초기에 저희가 간 초음파를 자주 봤던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수술을 하고 피딱지가 있으면 피딱지를 제거하고 녹이는 약을 쓰거나 좁아졌으면 다시 뜯어내고 다시 꼬매거나 이런 걸 하고요. 이식하시고 오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몇 달 후에 조금 좁아진다. 간혹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앞서 담도 시술했던 것처럼 고기 안에다가 시술을 통해서 관 같은 거를 스텐트를 넣어놓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 문맥과 간 정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 문맥은 간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간 정맥은 나오는 길이고요. 요게 제대로 기능을 해줘야지 원활하게 간이 기능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요게 어디가 좁아졌다, 꼬매놓은 데가 좀 좁아졌다 그러면 간 문맥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면 피가 잘 못 들어가니까 뒤에는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장기에서 들어가던 게 정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경화가 심해지시면 간이 딱딱해지면서 그걸로 생기는 문제가 복수가 차고 피를 토하고 이러시잖아요. 옆에 이제 새끼들이 막 생기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이 간이 딱딱해지면서 간으로 들어가는 간 문맥으로 피가 제대로 못 빠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이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좁아지면 피가 간으로 못 들어가니까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복수가 찬다거나 옆에 새끼들이 생기거나 더 심해지면 간성, 혼수나 이런 게 다시 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 정맥의 경우는 간으로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들어갔던 피가 나와야 되는데 잘 못 빠지면 간에 피가 고이고 정체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간이 또 제 기능을 잘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역으로 다시 간 문맥으로 들어가는 거를 또 줄이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또 복수가 차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복수가 차거나 심하면 간성 내증이 다시 생기거나 이런 부수혈관들이 막 발달하고 압력이 세지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위장관 출혈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고요. 치료는 요거는 재수술은 별로 안 하고 요즘에는 좁아진 데가 있으면 풍선으로 넓혀주거나 넓히고 나서 스텐트로 넓힌 거를 유지하게 해주거나 일시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간혹 그냥 넣고 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이런 스텐트를 갖고 계시면 이제 드시는 약 중에 피딱지 같은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물질에 걸리면서 더 형성할 수가 있어서 그런 딱지들 생기지 말라고 아스피린에다가 추가 약을 더 드시기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거부 반응 및 면역질 관련 합병증을 좀 볼게요. 거부 반응은 말씀드린 대로 내게 아닌데 외부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 몸은 적이라고 간주하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 이런 이제 어쨌든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게 면역제를 써도 이물질을 인식을 해서 자꾸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부 반응 생기면 열이 나거나 때로 배가 아프거나 간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간 기능 수치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간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담즙이 이제 좋은 양질의 담즙이 제대로 잘 나오는데 이런 담즙 양이 줄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제 대개 저희가 발견하기 쉬운 거는 간 수치가 흔들리는 걸로 먼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간 조직 검사를 해서 거부 반응인지 아닌지 거부 반응이면 얼마나 심한지 정도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따른 치료를 해요. 치료하는 거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는데 거부 반응이 왔다. 그럼 이 반응을 좀 더 낮춰줘야 되니까 세게 면역을 억제해줘야 돼요. 자, 이식 후에 초기에 스테로이드제 많이 썼던 것처럼 초기에 진압을 하기 위해서 빵빵 때려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점차 면역 억제제를 줄여주고 그 기능을 주로 스테로이드를 써서 하고요. 심하지 않은 정도다 그러면 쓰시던 면역 억제제 자체를 조금 올려서 이제 쓰다가 좋아지시면 다시 줄여가고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해요. 거부 반응의 경우는 대개 특히 이제 급성 거부 반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회복이 되세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식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게 서서히 조금씩 망가져서 만성거부 반응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잘 안 듣기도 해요.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면 그 간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많이 안 좋아지셨을 때 재이식을 고려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병원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만성거부 반응이나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간 조직 검사를 문제 없으신 분들도 하는데, 피검사로 이게 나타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다 나타나진 않아서 오전에 조직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좀 빨리 해결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도 이제 보통 B형 간염이나 이런 경우는 1년, 3년, 5년째에는 조직 검사를 좀 찍어보려고 하고요. C형 간염이신 분들은 조금 더 짧게 보려고 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요. 면역제제를 잘 드시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병원 오시자 하실 때 피검사 잘 하셔서 적정 정도로 면역제제가 잘 효과적으로 되는지 확인하시는 거 외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제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면역억제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세하게 보면 이제 주 면역제제인 타크롤리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손발이 좀 떨리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이런 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주로 얘가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거는 콩팥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약을 좀 줄이거나, 그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아예 끊고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이렇게도 하고요. 서서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면역제 자체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보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고요. 이식 후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과거 타크롤리무스가 나오기 전에는 요거를 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면역제 효과가 타크롤리무스가 더 좋기 때문에 주로는 얘를 많이 쓰지만, 당뇨가 좀 심하거나 C형 간염이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도 사이클로스포린으로 바꿔서 쓰기도 해요. 그런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만, 면역 억제에서는 여러 가지 너무 입맛이 좋아진다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를 좀 조장하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에 소화제를 쓴다거나 칼슘제를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페놀레이트라고 해서 요거는 보조 면역 억제제로 쓰는데, 요거를 쓰면 살살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백혈 수치가 감소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로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식하고 나서 이제 초기에 특히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고, 이식 후에 초기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돼요. 면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식 후 초기에는 약을 이것저것 많이 드실 거예요. 항바이러스제 억제한다, 항진균제 쓴다 하면서, 그런 이유가 감염을 조금 억제하기 위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식한 간이 말썽을 일으킨다. 그거는 저희가 원인은 정확히 잘 알려지지 않아요.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약도 잘 드시고 병원 처치도 적당히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고요. 다시 간을 갈아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초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응급도를 높여서 제이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인데, 일단은 원바람인 간암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생략을 할게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종양은 면역제제를 오래 쓰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느냐인데, 요거는 문헌상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는 맞는데 피부암이나 다른 이제 드문 암들이 좀 잘 생긴다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암들보다는, 이식하신 분들은 원래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는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암들의 발병도가 보통 분들보다 조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식 후에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정기검사만큼은 그만큼은 하셔야 돼요. 예.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원인 질환이 재발하는 경우, B형 간염은 그걸 막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해야 된다. C형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다 재발을 하고, 이 중에 일부는 크게 이제 또 많은 수가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C형 간염에 대해서 다시 재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암의 경우는 수술 전에 병기에 따라서 재발 확률은 천차만별로 많이 달라지는데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면서 재발을 하셨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수술이나 치료 같은 거를 고려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기타로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식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면역제제를 쓰시면서 생기는 문제들하고도 관련이 돼서 이제 이식 후 지금 초기 이식하신 분이 이제 25을 넘어가고 하잖아요. 10년, 20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없던 고혈압도 생길 수 있고 당뇨도 생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콩팥의 문제, 그다음에 심장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일반 분들보다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고혈압, 당뇨, 비만,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것도 이제 성인병이라고 알고 계신 건데 요거를 이렇게 가면서 좀 더 높아져요.